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안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일본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8년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이후 5년 반 만입니다. 형식은 의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실무 방문으로 첫날인 7일엔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만찬과 친교 행사가 잡혀 있고 이튿날인 8일엔 경제인 행사를 비롯한 기시다 총리의 단독 일정이 진행됩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엔 안보와 경제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이 올라갑니다. 특히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입장 표명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의미 있는 외교의 다음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일을 한 거, 어떻게 보면 방미를 앞두고 한일 관계를 풀려는 일종의 숙제를 좀 서둘러서 푼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게 굉장히 속도가 좀 빨랐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좀 더 차분하게 한일 관계 현안들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기시다 총리의 입을 통해서 이제 과거사에 대한 정리와 발언들이 좀 진정성 있는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이 대단히 다행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양국 정상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세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생길 수 있도록 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보다 방한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와서 그 정도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데서 저는 야당도 다 동의하고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하면서 특히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 근로자 문제 관련해 갖고 어떠한 그 의미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특히 징용 근로자 그 판결 관련해서는 제3자 변제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국민들에게는 굴욕적인 어쨌든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발표하는데 좀 두 번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언론 통해서 지금 이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 일본의 태도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갖고서 뭘 내놓을 수 있을는지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진 장관이 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워주겠다고 예. 했지만 전 오히려 그 남은 반까지 기시다 총리가 다 마셔버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셔버릴 거다. 그러고 가지 않겠나라는 하여튼 걱정을 좀 해봅니다.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유리병처럼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기시다 총리도 방한 날짜를 명백히 하기 이전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도 뭔가 성의를 좀 보이겠다라고 하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처럼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예상보다 좀 일찍 오는 것이죠. 원래는 7월 달쯤 예상했다가 조금 일찍 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일찍 오는 데는 일본 내부의 분석은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가지 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야 한다. 이런 언론들의 압력이 강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하버드 대학 갔을 당시에 일본인 유학생이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한일 관계를 주도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I'm a student at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from Japan. I was happy to see on the news that you visited Japan last month and enjoyed your favorite omelette and rice with Prime Minister Kishida.
I'm so happy with that. Following Professor's point, I would like to... 이런 것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빈잔에 반잔을 채울까 봐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두려워하는 정치 세력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민주당의 한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바로 이 관객에 물을 붓겠다. 그야말로 뭔가 이게 좀 잘 될까 봐 늦게 가도록 만들겠다. 혹은 뭐 이런 거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과연 정말로 이 반잔의 그 빈잔을 채우길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이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용기 의원이 개인적으로 준비해갖고 당의 뭐 일부 청년 의원들하고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 일본이 그 안보 관계 새 문서를 갖다 발표할 때도 독도는 그러니까 다케시마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분명히 그걸 명시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항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고 일본 전체 교과서에 다케시마는 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그 대응을 못했고 또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독도는 우리 한국의 고유 영토이고 이걸 우리가 수호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다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교 관계 미묘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은 그 반대로 자신 있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독도에 대한 어떤 대응 태도가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적인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은 독도 방문은 치기 어린, 더 나쁘게 얘기하면 친일 반일 프레임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인데요. 그 비용이 너무너무 큽니다.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꾸 아직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정치가 맞는지 매우 아쉽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거 반대 성명, 이거는 개인의 행위다.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빨리 성명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공식 성명이 절대 그렇게 못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속으로는 정말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아니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에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가셨습니까?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연일 이렇게 일삼는 이유는 굽신거렸던 구려개교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결국은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밑으로는 양보를 해야만 되는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정부가 좀 미리 예전에 대통령들이 그 해외 순방 가거나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서 미리 설명하고 끝나면 또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한 게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게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걸 갖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해갖고 이거 키우는 게 그게 사실은 좀 외교적인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부산에 갔다고 플랜카드 갖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독도가 이렇게 민감한 지역이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그걸 한 건데요.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 우리가 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는 기시다 총리로부터 적절한 유감의 표시나 사과를 얻는 게 독도 한 번 방문해서 그래 이건 우리 땅이 하고 갖고 있는 감정적 만족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용기 의원의 그 개인적인 독도 방문 그 여하를 따라갖고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라든가 여러 그 현안들에 대해서 사과한다든가 또는 뭐 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 전혀 그런 관련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일본은 어떻게든지 이걸 지금 넘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네들도 알아요. 좀 많이 얻었다는 걸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근데 이런 지금 일본 정부가 이미 매우 유감이라는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런 발언 안 하죠. 지금 빌미를 우리가 제공해 준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세게 반일 드라이브를 건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소위 뭐 법무장관이 죽창을 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시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독도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갔을까? 그것은 독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 분쟁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안 간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왜 독도를 안 갔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문재인 정부가 독도를 안 간 것은요,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해서가 아니라 MB가 갔었거든요. MB가. 문재인 정부는 MB를 아주 싫어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외교를 망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분들이 독도를 가고 싶었을 텐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이라면 무조건 다 싫어하는데 MB가 독도를 갔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비판했더라고요. 저는 뭐 잘했다 생각합니다. 독도 가는 게 대통령이 가면 안 됩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간 게 잘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 국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 독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간다고 일본에서 발끈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것을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은 외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런저런 주문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표시하고 하는 게 국내 정치 아닙니까? 우리 국민 정서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일본 정치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양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돼서 국가 간의 협상도 까버리고 그걸 아주 경멸하듯이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이거는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전용기 의원이 한 거는 정말로 좀 아주 약하게 얘기해도 경솔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